여러분 안녕하세요. 우파TV 한승훈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곳은 더모스트. 우리 또 오랜만에 대표님과 함께 소나타의 하체를 둘러보려고 하는데 오랜만에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더모스트 고민수 대표입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소나타 페이스리프트 D 엣지 모델을 한번 하체를 보여드릴까 하는데요. 처음에 이 차 딱 보고 디자인이 너무 좋아서 진작쯤 이렇게 만들지. 그렇죠. 그랜저도 나쁘지 않았는데 그랜저보다도 더 괜찮은 디자인이 맞아요. 이번 소나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짜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느낌이 많이 납니다. 오늘 대표님과 함께 이 소나타의 달라진 부분들, 어떤 부분이 달라졌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한번 보실까요? 네. 오랜만에 좀 재밌는 차를 탔던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소나타를 가져오신다 그래서 네. 저는 뭐 1.6이나 2.0 가져오실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2.5 터보를 가져오셨더라고요. 오랜만에 짜릿한 차를 타봤어요. 이제 본네트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네네. 엔진이 굉장히 꽉 차 있죠. 그냥 공간이 하나도 없던데요? 어차피 같은 4기통이기는 한데 네. 배기량이 2500cc고 2500cc에 터보가 달린 모델이에요. 그러다 네. 보니까 뒤쪽에 이제 이게 터보인데 여기 보시면 못 보던 게 있죠. 그죠. 예. 이게 터보에서 열이 나다 보니까 방열판이 위로 올라가는 열을 막기 위해서 방열판을 굉장히 잘 해놨어요. 위쪽도 그렇지만 네. 여기 터보, 그리고 이쪽에 여기 브레이크 파이프예요. 요 안에요? 네, 브레이크 라인이 지나가는 곳에 거기다가도 단열판을 이렇게 해놨어요. 네. 브레이크 오일은 우리가 끓는 점이 중요하잖아요. 네. 브레이크 오일을 얘 때문에 열을 올리게 되면 제동 성능이 떨어지게 되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생각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놨더라고요. 이 안쪽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열에 대한 거를 신경을 좀 쓴 것 같아요. 여기 1.6에는 안 들어가잖아요. 2.0도 그렇고. 1.6은 좀 엔진이 소형 엔진이다 보니까 좀 많이 작아요. 네. 엔진룸이 좀 넓습니다. 넓고 일단 현대차가 처음으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차가 소나타예요. 소나타 8세대 DM8이 나오면서 얘네들이 네. 볼보랑 똑같이 했다 하면서 충돌 테스트하고 이제 맞아요. 머리가 안 돌아가고, 그래서 이제 충돌 테스트를 했을 때 차가 이제 돌아가지 않고 비껴치기로 이제 지나가는 그 충돌 테스트를 얘가 처음으로 이 기술이 적용이 됐죠. 소나타 이후로 이제 뭐 K5부터 카니발, 소렌토 전부 이제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됐어요. 여기 보시면 네. 스트럿 링이 적용됐어요. 기존 소나타에는 없었어요. 동그란 링이 적용되는데 이걸 여기다 하나 이제 껴놓으면 뭐가 효과가 있냐 그러는데. 그렇죠. 저 그 생각이 있거든요. 이게 효과가 그렇게 클까? 네,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요걸 이제 하나 더 뗐으니까 네. 핸들로 들어오는 진동이 조금 준대요. 근데 그걸 느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네. 어쨌든 개선을 위해서 네. 이렇게 노력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게 이제 좀 변경이 됐고요. 그리고 이 3세대 플랫폼이 적용이 되면서 이제 현대차가 7세대에서 8세대로 넘어오면서 얘네가 구조적으로 개선을 엄청 많이 한 게 이 엔진의 무게중심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차의 밸런스를 좋게 느껴지게 하는 기술로 많이 바뀐 첫 차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엔진이 전륜구동이지만 최대한 안쪽으로 들어가 있고. 이 안으로? 네. 프론트 쪽으로 이렇게. 그렇죠. 핸들링은요, 요 바퀴 있죠? 네. 앞바퀴 기준 중심점 기준으로 무게가 뒤쪽으로 들어가는 게 핸들링이 좋습니다. 그래서 후륜구동 차들이 보면 본네트가 길고 그렇죠. 앞에 오버행이 길어서 앞바퀴가 많이 나와 있고 엔진이 그 안쪽으로 들어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조향감이 좋은 거거든요. 저도 이 DM8을 2019년 2월부터 1년 반 동안 탔어요. 와, 오래 타셨네요. 네, 그 전에 이제 말리부를 탔었는데 중형차 중에 개인적으로 승차감이나 뭐 이런 핸들링, 고속주행 안정성, 이걸 말리부를 제일 좋게 평가를 했었어요. 소나타가 나오면서 현대차에서 이런 게? 제가 이 단독 리뷰할 때 50kg 정도 무게가 늘어서 타보고 너무 조용한 거예요. 그래서 뭐 흡음재라든지 뭐 이런 뭐 몰딩을 좀 추가하지 않았나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측면에 있는 그 안전 충돌 보강하기 위해 덧댄 부분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보통은 이제 뭐 외부에서 티가 나지는 않아요. 승객석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이제 바닥을 보면 네. 크게 가로지르는 보강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보강바를 아마 새롭게 강화된 충돌 기준에 맞춰서 더 두껍고 튼튼하게 덧댐을 했을 거고, 1차적으로 충격을 받는 필러, B필러죠. 요 기둥이 있잖아요. 요 부분에 아마 보강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드 스태프실 밑에 부분이죠. 그렇죠. 요 부분에 아마 보강을 했을 거예요. 그럼 보강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무게가 증가됐을 거고, 그래서 이제 50kg 정도 이제 무게가 증가됐다. 저도 이제 그 자료를 보니까 그렇게 네. 되더라고요. 충분히 시뮬레이션을 하고서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쵸? 아마 충돌 테스트 결과 나오면 잘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전 모델보다는 새로 나온 모델이 그렇죠. 보강을 하니까. 맞아요. 새롭게 기준에 맞춰서 차를 만들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 자, 이번 소나타가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보통 이제 페이스리프트는 상품성 개선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소나타의 판매량이 예전에 보면 좀 저조했죠. 그렇죠. 그래서 연식 변경을 할 때마다 소나타는 항상 고급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고급화 전략. 네, 그래서 이번에도 좀 그런 걸 좀 향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니까
이 사이드미러 형상도 개선을 했대요. 네, 맞아요. 사이드미러 형상도 개선을 해서 윈드 노이즈를 감소를 시키고 창문에 있는 몰딩이나 아니면 인사이드 몰딩, 문짝 몰딩 있죠. 네. 이런 문짝 몰딩의 형상도 개선을 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주행 노이즈를 1dB를 줄였다 그래요. 아, 주행 노이즈를요? 네. 아, 근데 이게 저도 직접 이 소나타를 타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진짜 조용한 거예요. 맞아요. 보통 풍절음이라 그러면 앞유리나 옆유리에서 많이 들어오잖아요. 맞아요. 근데 타봤을 때 조용해가지고 저는 당연히 몰딩이라든지 이런 흡음재가 추가될 것 같았는데 추가 안 됐는데도 이렇게 조용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도어 실링을 추가를 했고요. 아, 추가한 거죠? 네. 아. 도어 실링을 추가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몰딩도 형상 개선이 되고 재질을 좀 괜찮은 걸로 바꿨겠죠. 그래야 또 더 받잖아요. 아, 그렇죠. 이게 가격 인상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뭐 들어가야 되는 게 있는 거죠. 맞아요. 1.6하고 2.0 2.0은 루프 몰딩 사이에 이제 갭 공간도 이제 좀 더 개선을 해서 위로 지나가는 바람 소리까지도 조금씩 줄였다고 해요. 잠깐만요. 좀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 중에 하나가 파노라마 썬루프가 들어가지 않은 일반 네. 모델 같은 경우에는 더 조용하다라는 거네요. 아무래도 썬루프가 들어간 타입이 조금 풍절음이 더 있기는 해요. 아, 위로 이제 또 이게 소음이 그렇죠. 들어가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근데 결국은 이게 중형 세단으로서 고급감을 높이고자 이번에 노력을 한 것 같아요. 중형 세단으로서의 이제 고급감하면 조용한 거. 조용해야죠. 그리고 또 승차감. 승차감. 네. 그래서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한 하체의 변경과 개선도 있다고 합니다. 아, 그럼 어떤 게 개선이 되는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한번 그거는 떠서 네.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이 차량은 지금 N9의 2.5 터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브레이크 디스크가 355mm, 355mm. 굉장히 큰 사이즈가 들어가요. 그다음에 이제 원픽이는 하지만 빅 사이즈 캘리퍼가 들어갔고 일반 차는 이거보다 좀 더 작을 거예요. 1.6이라든지 2.0이라든지. 그렇죠. 네. 근데 이거 2.5 터보고 출력이 290마력에 달하기 때문에 얘는 더 브레이크 사이즈가 더 큰 게 들어가 있다. 네. 그리고 운전을 해봤는데 이 쇼겁쇼버가 이 일반 차량으로서는 스트로크가 너무 짧아요. 이게 네, 맞아요, 움직임량이 맞아요. 네. 쫀득하고 좋기는 한데 네. 조금 일상적인 영역에서는 살짝 부담스럽지 않나. 그렇죠. 네. 예, 이게 스트로크를 되게 짧게 가지고 왔다라고 이게 홍보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달라졌을까 했더니 막상 타면 한 2시간 타잖아요.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일상생활에 가능할 정도의 딱딱함인가 이런 느낌인데 이게 아마 1.6과 2.0과 또 다르겠죠? 그렇죠. 얘는 또 특히나 이 쇼버쇼버만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네. 이 서스펜션 부싱들도 얘네들은 이 N9은 또 다 강화된 게 들어가요. 1.5. 그러다 보니까 이제 또 굉장히 좀 딱딱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차가 아니고 이제 기존 나오던 차기 때문에 이런 것들 뭐 이런 뭐 브레이크 호스라든가 이런 거 기존의 뭐 차와 동일하기 때문에 네. 이런 거는 그냥 지나갈게요. 이번 소나타에서 이제 뒤에 조금 개선을 좀 많이 했어요. 아, 뒤쪽을요? 네, 일단 뭐 이 안쪽에 이제 이 스토퍼가 있는데 이 스토퍼 길이를 바꿔서 쇼버쇼버가 움직이면서 들어오는 충격도 조금 줄였고 아, 이게 길이가 그러면 달라졌다라는 거죠? 쇼버쇼버 안에 보시면 네. 이 길이를 또 바꿨대요. 아.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크게 느껴지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형상 개선을 해서 이제 임팩트 충격음이라고 그러죠. 바퀴가 노면을 따당 칠 때 네. 그런 것들이 좀 실내로 들어올 때 느낌을 조금 더 좋게 부드럽게. 네, 그렇게 바꿨고 아. 그다음에 이 부분은 제가 이제 밑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릴 건데 트레일링암이에요. 이게 후륜 트레일링암. 근데 이게 형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두께를 바꿨대요. 얇고 가볍게 만들어서 이제 요철 구간에서 이제 임팩트 소음을 조금 더 승차감이 좋겠구나 하고 느껴지는 그런 느낌으로 바꿨다고 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네. 2.5N에서는 이게 같은 건지 바뀐 건지 모르겠어요. 아, 2.5에서는요? 네, 지금 차량이 이거는 2.5라서 이게 이제 부드러워졌다고 하는데 얘는 너무 딱딱해가지고 느낄 틈이 없더라고요. 이 차는 너무 딱딱해서 그런 거랑 좀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1.6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좀 이게 그러니까 부드럽다라는 게 그냥 물침대처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요철이나 아니면 방지턱 지나갔을 때 이게 원복해야 되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움직이면 딱 잡아주는 그 느낌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소나타가 처음 나왔을 때 저도 타보고 굉장히 그런 느낌이 좋았어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국산차에서도 이렇게 좀 부드러움과 단단함을 중간에 차입을 잘했구나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개선을 했다고 하니까 네. 조금 더 만족도가 올라가지 않을까요? 자, 이제 앞에서부터 볼게요. 네. 이제 여기가 이제 엔진이고 여기가 이제 변속기. 여기 이 변속기, 변속기인데, 여기 엔진. 네. 근데 이제 이 차량은 이제 2.5 터보라서 네.
변속기가 유압 변속기가 아니고 이제 DCT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습식 DCT 변속기가 들어갔는데 네. 이게 이제 기존 N9이 2.5보다 조금 개선이 됐다 그래요.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뭐 기계적인 거는 모르겠고 네. N 파워 시프터 기능이라고 그래서 네. 이게 이제 주행을 할 때 이제 급가속이나 아니면 추월 가속을 할 때 네. 이게 이제 변속되면서 이제 토크가 떨어지는 느낌이 좀 덜하고 좀 밀어주는 느낌이 좀 더 들도록 네. 약간 좀 재간을 부린 거죠. 그죠? 왜냐면 실제로 좀 달리려고 이제 악셀을 딱 밟으면요. 변속을 하면 이렇게 어떻게 꿀렁하면서 좀 힘이 부족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쭉 밀어주는 그쵸.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런 쭉 밀어주는 느낌을 위한 이제 N 파워 시프터 기능을 또 탑재를 하고 와. 그리고 이제 벨로스타 N에만 들어가 있던 레브 매칭도 탑재를 했어요. 아, 내부 매칭도 들어가 있어요? 네, 레브 매칭도. 그거는 몰랐네요. 이제 얘네들 말로는 그래요. 이제 변속기 컴퓨터가 레브 매칭을 개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 ECU 엔진 컴퓨터가 주도하는 방식 제어로 조금 더 레브 매칭을 좀 넣었다고 해요. 이제 기존의 소나타와 이제 하부 형상은 동일해요. 우물적자 타입의 네. 이제 사각 크로스 멤버가 적용이 됐고요. 네. 대표님 궁금한 게 있어요. 이건 뭔가요? 아, 요거는 이제 엔진 센터 서포터 브라켓이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게 이게? 흔히 말해서 현장에서 밈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제 엔진을 떠받들고 있는 건데 네. 가운데 하나, 양쪽에 미션 쪽에 하나, 엔진 쪽에 하나 이렇게 3점식으로 엔진을 떠받들고 있어요. 그럼 이게 언제 그 효과를 발휘하는 건가요? 이게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네. 이제 요 부분이 절단됩니다. 아, 끝에 부분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엔진이 안쪽으로 바로 밀고 들어가지 않고 하단 쪽으로 밀려 내려오게. 밑으로요? 네. 아, 그러면은 그 사고 나면 그 엔진이 그냥 툭 떨어져가지고 사고 났을 때 운전석으로 안 들어가게 만들어준 이게 그건가요? 이게 구조상 엔진이 뭐 밑으로 내려간다고 하는데 이게 사고 나면 엔진이 갑자기 분리돼서 뚝 떨어지는 그런 게 아니고 그래. 싱글 테스트 시뮬레이션을 해보면 조금의 몇 센치 차이로 이제 내려가고 그런 걸로 인해서 안전도나 이제 성능이 더 잘 나오거든요. 충돌 테스트 상황이. 그래서 이제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약간 한 3, 4도 뭐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면 충돌했을 때 들어오면은 이제 이 엔진의 각도가 밑으로 가니까 맞아요. 운전석으로 안 가면서도 안전성까지도 확보된. 그렇죠. 아, 저는 이게- 이거 부러지면 그냥 툭 떨어지는 줄 알고. 이게 이제 예전에 현대차가 네. 이제 우물정자 말고 H 타입의 프레임을 쓰면서 네. 이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는데 지금은 뭐 전륜 구동차를 만드는 대표적인 회사들 있죠. 뭐 폭스바겐이나 이런 회사들도 이 방식을 많이 써요. 아, 요렇게요? 네, 이게 이제 충돌 테스트 할 때 워낙 이제 좀 안전도가 이제 높아지니까 네. 이제 공통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 말 많고 탈 많았죠. MDPS예요. MBPS가 여기 있구나. 네. 아. 그래서 렉에 붙어 있다 그래서 R 타입. 실제로도 이게 2.5 터보는 이 핸들이 굉장히 무거워요. 깜짝 놀랐어요. 네. 무슨 뭐 스포츠카도 아니고. 네, 그 국산차에서 느껴보지 못한 조금 무거움이 있어요. 일부러 근데 그 세팅을 해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이게 식으로. 타이트하게 좀 조여놓는 거죠. 그렇죠. 네. 일반적인 차에서는 이렇게까지 무겁게는 세팅을 안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즘 그래도 예전과 비교해 보면 현대기아 차도 핸들이 조금 많이 더 무거워지긴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드를 둬서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서는 좀 많이 단단해지니까 네. 이제 그런 거는 좀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N9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엇보다 놀랐던 게 각 모드에 대한 변화가 너무 뚜렷하다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국산차에서도 이 정도로 모드를 바꿀 수가 있는 차가 나왔구나 라는 게 좀 느껴졌습니다. 그것도 그렇고 이제 사운드가 가상 사운드는 네, 가상 사운드 엔진은 8기통이더라고요. 네. 저랑 똑같은 말씀하시네요. 네, 저도 사운드는 8기통이다. 하부는 예전이랑 동일하긴 해요. 이제 전륜 너클하고 전륜 로어암. 이게 메인으로 이제 진동과 이제 움직임이 많은 부분은 다 이제 알루미늄 합금으로 고급스러운 소재를 썼어요. 요거는 이제 구멍 뚫린 거는 무게를 줄이기 위해서 그렇죠. 구멍을 뚫어 놓은 거죠. 이게 알루미늄 합금을 만들면 좋기는 한데 같은 두께를 알루미늄으로 만들면 강성을 맞추려고 그러면 두께가 더 두꺼워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이 두꺼워지는데 그렇게 이렇게 준공을 해서 네. 이렇게 가운데를 따내서 이제 무게를 줄이는 거죠. 커버도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는데요. 제가 이제 엔진 커버는 지금 제거를 해놨어요. 여기 엔진 네, 커버도 여기 굉장히 앞에 크고 있죠? 기존에도 언더커버가 상당히 풀 언더커버로 잘 돼 있었는데 네. 이 소나타 이 페이스리프트는 언더커버의 길이를 더 늘렸다고 해요. 여기 끝까지 오는 길이를요? 네.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뭐 한 요 정도에서 잘렸다 그러면 더 확장을 했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늘어나는 게 뭐가 있을까요? 풀 언더커버를 함으로써 공기가 차가 위로 지나가는 다운포스만 생기는 게 아니라 공기가 밑으로 지나가면서 차를 띄어 올리려는 구름 저항도 생겨요. 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얘가 이제 완만하게 잡아주면서 소음도 떨어지긴 하지만 차가 좀 더 안정적이죠. 공기 저항 개수가 좀 더 낮아지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연비도 더 좋아지고. 아. 이번에 개선한 게 있어요. 또 어떤 게 있죠? 이 서스펜션 멤버 프레임의 후륜 부싱을 네. 이제 러버 부싱에서 하이드로 부싱으로 개선을 했대요. 하이브로 부싱 여기군요. 네. 그러면 운전석에 탑승자가 앉아 있으면 발바닥이 있는 차. 발바닥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 이제 차가 바퀴가 이렇게 진동이 오면 네. 이걸 타고
좀 느껴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이제 하이드로 부싱이라는 거는 두 가지 재질을 합친 거죠. 네. 기존에 이제 뭐 그냥 뭐 우레탄이면 우레탄 로고라고 하면 걔는 일정 구간에서 그러니까 타협을 본 거예요. 근데 이제 하이드로 부싱은 저속부터 뭐 센 충격까지 조금 더 이제 장점이 많은 부싱을 집어넣어서 네. 이제 고급 차일수록 이런 부싱류가 좋은 게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이전 소나타에 없었는데 이번에 들어간 하이드로 부싱이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차량은 2.5 터보 차량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강화 부싱이 들어가지 않았나 싶어요. 1.6과는 또 다른 부싱이 그렇죠. 들어갑니다. 2.5 터보 N9은 예전에도 네. 굉장히 딱딱한 부싱이 들어가 있었어요. 아. 근데 이제 요보 차량이랑은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머플러, 방열판도 잘 해놨어요. 그냥 열 관리 때문에 그런지 그냥 뭐 다 써놨네요. 그렇죠. 그냥. 배기량이 큰 터보 엔진이기 때문에 네. 열에 있어서 굉장히 좀 취약하죠. 이 하이드로 부싱이 후륜 쪽에도 적용이 됐어요. 하이드로 부싱이요? 어디 있을까요? 후륜도 네. 이렇게 보시면 아. 이렇게 우물정자예요. 얘가 사각형 우물정자인데 이 뒤쪽 부싱에 적용이 여기죠. 됐다고 합니다. 아, 요것도 하이드로 부싱 이쪽이요. 네네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트레일링암. 이 트레일링암이 이번에 형상하고 재질이 개선이 됐대요. 네, 모양하고 두께가 개선이 돼서 사실상 뒷바퀴를 움직이는 메인을 얘가 앞에서 잡고 있는 거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제 바퀴가 이렇게 통통통통 움직일 때 그 임팩트 진동을 네. 조금 더 고급스럽게 느낄 수 있도록 개선을 했다고 해요. 제가 어? 이제 왜 타이어를 이렇게 네. 눕혀놨냐면 어. 이번에 또 소나타가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뭐가 달라지셨어? 이게 얘네들이 휠의 강성을 16%를 향상시켰대요. 이게 휠의 강성이 올라가면 물론 무게적으로는 조금 단점도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휠의 강성이 올라가면 또한 이 임팩트 소음이 감소가 되거든요. 아, 소음 부분에서 또 그렇죠. 이게 조용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 고급 차들을 보면 휠이 이게 크고 무겁습니다. 아. 경량화보다는 조금 더 이제 승차감이라던가 네. 이런 거에 좀 치중을 하거든요. 근데 네. 이 소나타에서도 이번에 조금 그런 부분을 신경을 썼다고 해요. 왜냐면은 제가 그 시승차를 타고 그래도 제가 지금 한 이틀 3일 지금 계속 지금 주행하면서 느끼는 거지만 이 도로에서 올라오는 소음은 굉장히 많이 신경 쓴 게 티가 나더라고요. 타이어가 넓은 편인데도 네. 245가 적용이 되는데도 조용하고 왜냐면 저는 또 이게 1년 넘게 탔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오늘 시승을 해봤는데 확실히 도로 주행할 때 도로에서 올라오는 네. 밑에서 올라오는 소음하고 윈드 노이즈가 이전 세대 대비해서 줄은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네. 이런 부분만 봐도 소나타가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좀 추구하는 건지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짧은 지식으로 봐도 이 소나타가 이전 소나타와 비해서 많이 고급스러워졌다라는 느낌을 받거든요. 그렇죠. 내장재에서 있어서도 소나타는 뒤에 전동 커튼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죠, 전동 커튼. K5는 전동 커튼이 없었죠. 그렇죠. 네, 그런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이번에 전동 트렁크가 중형 세단에서 최초로 들어가요. 맞아요. 중형 세단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좀 하려고 하지 않았나 네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3세대 플랫폼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네.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많은 차를 타봤지만 네. 이 3세대 플랫폼이 현대기아차에서 가장 효과가 많이 난다고 좀 느껴지는 차가 요 급인 것 같아요. K5, 소나타, 네. 이제 뭐 SUV로는 산타페 소렌토까지. 네네. 그래서 이제 소나타가 저도 1년 반을 같이 타고 있었지만 굉장히 좀 느낌이 좋았어요. 이게 장거리 갈 때도 그렇고 그다음에 뭐 범프 넘을 때도 그렇고 쉐보레랑 비슷한 느낌. 단단하면서도 안정감이 드는. 그렇죠. 그리고 또 부드럽고. 부드럽고. 네. 대표님 보셨을 때 이번 소나타 괜찮게 나온 거 같나요? 아니면은 차만 보면 네. 괜찮네요 하는데 네, 수미 씨한테 물어보려고. 네. 이게 얼마 올랐어요? 요게 사실 거의 한 200 넘게 올랐죠. 200. 네. 얘는 지금 4,000이 넘겠네요. 4,200 정도 합니다. 4,250. 4,200. 저희가 이것도 비교한다고 K5 하이브리드랑도 또 비교했거든요. 네. K5 하이브리드 4,100만 원이 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가격을 생각하면은 또 그냥 어느 정도 뭐 좋아하는 사람들 눈 감아줄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또 1.6과 비교하면 또 말도 안 되게 비싸고 그렇죠. 애매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주력이 1.6, 2.0 아닐까요? 저도 사실 비슷한 생각이거든요. 2.5 N9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팔리고. 안 팔리는 라인업인데 현대에서 왜 이걸 내놨다고 보세요? 그래도 이게 소비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런 고성능 전륜차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거에 대한 니즈를 충족시키려고 만들어 준 건데 회사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안 팔려버리면 네. 엄청난 재고가 되는 거죠. 그죠. 만약에 옵션을 좀 타협받아서 3천만 원대에 산다. 네. 3천만 원대의 펑카로는 얘를 따라갈 게 없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좋기는 하지만 내가 살 때는 안 산다는. 그죠. 저도 제 돈 주고 사라 그러면은 이거를 4천 주고 그럼 전 현실에 타협해서 1.6 터보를 사지 않을까. 네. 그리고 이제 2.0이 아까 변속기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지금 2.5 터보도 8단 DCT 변속기가 들어갔고 네. 1.6 터보도 8단 유압 변속기가 들어갔어요. 네. 근데 2.0만 아직 6단을 그대로 쓰더라고요. 맞아요. 그런 거 좀 아쉽더라고요. 2.0을 사지 말라는 거죠. 거의. 그렇죠. 1.6 터보를 사라는 거 같아요. 2.0 같은 경우 또 세금도 비싸고 출력도 더 낮고 그다음에 6단 변속기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좀 네, 그렇지 그래서 않았나 생각이 아마 듭니다. 팔리면 네. 이것도 하이브리드하고 1.6 터보가 제일 판매량이 많지 않나. 이번 하이브리드도 뭐 이제 이모션이라던가 기능들이 또 추가가 됐더라고요. 네. 이분들 이 디자인을 보면 이번에는 좀 많이 젊어져서 그렇죠. K5만큼 좀 팔리지 않을까. 오늘 참 대표님과 또 한 번 소나타를 알아보는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또 이 소나타 하부를 또 받으면 또 가져오겠습니다. 어디가 달라졌는지. 오랜만에 출연해 주셨는데 영상 네. 또 마무리하기 전에 우리 대표님께서 마무리 멘트 쳐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소나타가 이제 풀체인지가 아니고 페이스리프트이기 때문에 네. 뭐가 달라졌는지 간단하게 조금 빠르게 봤어요. 그래서 이제 중간중간에 막 이렇게 막 넘어가고 이런 것도 있으니까 조금 네. 양해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저기 신차 패키지는 더모스트 최고거든요. 또 오시면 뭐 신차 검수라든지 혹은 뭐 문제가 생기거나 자동차 궁금하신 분들 많을 거 아니에요. 전화 많이 와요. 신차 패키지는 더모스트가 최고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대표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상 이만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멋진 차 하체를 띄울 때는 우리 또 더모스 대표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무리할게요, 여러분들.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벨라왕에서 새로운 캐릭터 방향제가 나왔습니다. 도라에몽, 스펀지밥, 뚱이. 너무 귀엽지 않나요? 스펀지밥,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아니야, 뚱이야. 나는 잘 살고 있어. 와! 내 나무 헬리콥터! 아가들이 정말 좋아하고 밑에 양면 테이프가 있어서 대시보드 위에 이렇게 올려두고 쓸 수도 있고요. 이렇게 뒷면에 클립이 있어서 송풍구에도 꽂아서 쓰실 수가 있어요. 뒤에 있는 캡을 열어주시고 이렇게 방향제를 뜯어서 방향제 크기도 엄청 크죠? 여기다가 이렇게 넣어주시고 캡을 닫아주시면 짜잔! 스폰지밥 완성! 방향제가 정말 크고 퀄리티가 좋기 때문에 종류별로 소장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 좀 TMI이긴 한데 저도 벨르아마 다 가지고 있습니다.